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성착취물 등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근데 이거를 법안 재개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의 나라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졌는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분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이 N번방 방지법 이게 후속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는데 불법 촬영물 필터링을 거친다 이건데 장 의원님 이번 네. 이런 내용의 조치 시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시행된 이 N번방 방지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N번방 불법 성착취물의 2차 유포 방지법입니다. 2차 유포 방지법, 예. 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에게 이미 공개돼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이미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필터링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든 이런 피해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끝없는 재유포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로부터 피해자들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라서 궁극적으로 N번방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N번방이라고 상징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게 고향, 사랑하는 가족 동영상도 검열 대상 되면 이게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 이런 물음표를 던졌거든요. 네. 임 후보의 말대로 좀 검열 요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이 법안 시행 첫날부터 법 시행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고양이 사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궁금한 것은 그래서 고양이 사진 못 올리셨냐는 거예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물로 분류될까 봐 고양이 사진을 오프 채팅방에 못 올린다. 이러면 문제겠죠. 근데 그런 식의 사적 검열을 할 거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번방 방지법이 만약에 제한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일정 규모의 공개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 불법 촬영물을 올릴 자유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법이 차단하는 것은 미리 방통위에 신고돼서 파악된 이 불법 촬영물과 대조해서 그 촬영물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경우에만 이게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적인 통신은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하는 4인 간의 채팅 이런 건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사진 올리기 전에 1초, 2초 정도 검토 중 요 메시지가 뜨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해서 지금 디지털 성착취물에 현존하는 피해자들이 영원히 언제든지 다시 그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재유포될 공포에 떨어야 되는 이 현실을 방치할 거냐. 이걸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데 그 약자에 이 디지털 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단 한순간이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를 뜯어볼 계획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역시 이준석 대표도 법 개정, 재개정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좀 동의할 만한 구석이 좀 있습니까? 앞서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라는 거는 완벽한 N번방 방지법이 아니라 N번방 2차 유포 방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작년 5월 20일 날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당시에 방통위원장도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그 안에 처벌법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번 이 개정안에 올라온 부분은 이런 성착취물이 공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N번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범죄 이게 아니라 예. 이미 존재했었던 성범죄들이 기술 발전을 하고 함께 진화하는 형태가 드러난 것이라서 네네. 앞으로도 당연히 다양한 이제 보완이 필요할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자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자당 원내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 분 모두 입법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지만 본인이 속한 정당에서 합의로 만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서는 좀 진중하게 고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과방위 법사위에 계셨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핫바지가 아니잖아요. N번방을 이용한 이 디지털 성착취라는 극악무도한 범죄 앞에서 언제라도 이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숙고해서 헌법기관으로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구체적인 뭐 대안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어제 하태경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하신 거를 봤는데 뭐 재개정해야 된다 큰 소리는 치셨지만 정작 법안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는 이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이거 삭제하자. 이거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선동에만 너무 빠져 계시지 마시고 충돌하는 여러 법익들 가운데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었던 의원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후속 N번방 방지법을 만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수정 교수가요.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해외 서버는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다. 특수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보완책을 얘기한 건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서버를 두고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N번방 방지법 하면서 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이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뒀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실효성을 가지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느 국가, 어느 법도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심지어 서비스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메신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개별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총체적 어려움입니다. 근데 단지 텔레그램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법안 개정에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국내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는 방치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로서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정치권으로 합류하신 만큼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책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요. 장혜영 의원께서는 이 N번방 방지법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몇 가지만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차피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세상이 계속 변하는 만큼 법도 변화하고 이제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법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면서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어떻게 해외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이것도 좀 짚어보시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발언했는데 사실 요즘 대선 전국에서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안 발의는 꽤 오래전부터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류 중이죠. 맞습니다. 그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정부안으로 발의된 것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치자면 벌써 14년 이렇게 됐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0만 국민 동의 청원까지 달성됐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의 이후에 1년 반이 지나도록 심의 한번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국민 동의 청원의 심사 기한을 사실상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로 이렇게 만장일치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통과시키려면 그 거대 양당 협조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 대선 후보들 입장도 그렇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침묵하시다가 최근에 와서야 인권위 기념식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인권기본법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한 달 전만 해도 한교총 찾아가서 이 차별금지법 시급한 사안 아니다. 이게 사회적 갈등 조장한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서울대 학생들 찾아가서 강의하실 때 그 앞에서 시위하던 활동가들한테 다 했죠? 뭐 이런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셔서 비판을 받으신 다음에는 또 갑자기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입장 선회하셨거든요. 하도 갈팡질팡해서 민주당 입장 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반대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보니까 법안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형사법 집행 이런 운운하시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워딩을 하셨었어요. 근데 당장 차별금지법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것 같지만 정작 차별 때문에 침해되는 이제 소수자들의 자유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선대위에 합류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한국이 신정국가인지 민주공화국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저 대선 전국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예. 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 주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과 제3지대 공조 이거 지난번에 만나긴 했는데요. 두 분이 잘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네, 그 공조의 첫 번째 결과물은 제3지대가 주도하는 쌍특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안 후보 측에서도 쌍특검 제안 예전부터 했었고 정의당도 이미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10일에는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같이 쌍특검 촉구 공동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양당에서는 여전히 서로 특검해야 된다고 소리는 요란하게 내는데요. 정작 책임감 있게 이 국민 앞에서 의혹을 푸는 길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러면 박범계 장관이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상설 특검을 하되 그 특검 후보자 추천은 이미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이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 추천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 공조의 첫 번째 유의미한 결과물이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걸 진척을 시켜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재명 후보께서 이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12월 임시회 열어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이 정도 입장 정도는 나와야 이제는 이게 갈팡질팡이 아니라 진짜 하겠다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TK 지역에서 전두환 사실은 공과 발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제 오늘 저희 심상정 후보님이 다른 방송 나가셔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 어떤 이제 상인의 서생의 문제의식 그리고 상인의 현실 감각이 둘 다 있어야 그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이지 서생의 문제의식이 없는 상인의 현실 감각은 결국에는 그냥 장사건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